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치월장. 안녕하세요. 일치월장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11월 주제인 공감 능력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영화 엘리멘탈을 들고 왔습니다. 지난 6월에 개봉한 작품인데요. 이번 여름 내내 사람들을 만나면 모두들 엘리멘탈 봤어? 보고 울었어? 아, 웨이드 멋있더라 라며 대화를 꺼냈던 기억이 납니다. 다들 엘리멘탈 언제 보셨나요? 저는 나왔을 때 바로 봤어요. 오, 트렌드 리더네? 썸머님은요? 저는 나오고 좀 돼서 봤어요. 한 7월? 영화관에서 보신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또 홍대병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는 개봉 당시에도 안 보고 계속 미루다가 오늘 이 방송을 위해 보게 됐는데 영화관에서 안 본 게 후회되는 작품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봤으니까 제가 직접 작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리멘탈은요, 물, 흙, 나무 등 다양한 원소들이 살고 있는 엘리멘트 시티로 이민 온 불원소 부부인 버니와 신더의 불같은 성격을 가진 딸 엠버와 시청조사관으로 일하는 감성적인 물 원소 에이드가 엘리멘트 시티에서 물이 새는 사고를 해결하며 함께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특히 이 영화의 흥행의 1등 공신은 라우브의 스틸 더 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OST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영화에서 스틸 더 쇼가 나올 때 제가 영화관이 아니라 노트북 앞이라는 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재개봉하면 보고 싶은 영화로 제 스스로 리스트업을 해뒀습니다. 두 분 이 OST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 OST가 유명하다는 걸 이미 알고 영화를 봤는데, 왜냐면 좀 지나서 봤으니까. 근데 딱 이 OST가 나올 때 이래서 유명해졌구나가 딱 느껴졌어요. 맞아요. 저도 소름이 딱 돋으면서 이게 하이라이트구나 싶었어요. 저는 모른 상태로 영화를 먼저 보고 이제 뒤에 노래를 본 케이스인데 그 앞에 버블이 터지는 소리가 막 나거든요. 딴딴딴딴딴딴 하면서. 근데 그 소리가 영화관에서 볼 때 제가 정확한 장면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노래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그리고 제가 원래도 라우브를 되게 좋아해서 금상첨화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관에서 꼭 보고 싶은 영화로 리스트업을 해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MBTI 탐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버와 웨이드의 MBTI를 한번 맞춰볼 텐데 너무 뻔할 순 있지만 그래도 엠버의 MBTI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갈릴 것 같아요. 한 번에 까나요? 한 한 명씩? 명씩 빠르게 말해볼까요? 저 썸머는 엠버는 ENTP. ENTP요? 네. 저는 ESTP-T. T 맞는 거죠. T? 저는 ISTP라 생각했는데 오. 왜 E죠? 썸머님 먼저 들어볼래요. ENTP, 네. 엠버가 I 같진 않아요. 좀 자기 주장도 되게 세고 그걸 밖으로 표출하는 느낌이 강하고 좀 애 자체가 좀 불리잖아요. 성격이 좀 불 같고 막 화도 막 표출하고 이런 캐릭터라서 그런지 뭔가 내성적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서 저는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ESTP-T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저랑 굉장히 비슷해서 이렇게. 근데 딱 하나 다른 지점이 저희가 뒤에 가서 말을 할 텐데 그 부분이 나오면 제가 다시 언급을 할게요.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그 마지막에 되게 민감형인 것 같다는 거 빼고는 그냥 너무 저랑 비슷했어요. 그리고 ISTP는 엄청 시니컬하고 세상에 별로 의욕이 없어 보여야 돼요. 겉으로 볼 때. 그래요? 아니 이게 인터넷상에서도 되게 유명했더라고요. 얘네 MBTI 맞추는 게. 저는 그때도 E이길래 왜 E일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엠버가 밖에 엘리멘트 시티 막 돌아다녔던 성격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 동네에서만 놀고 뭔가 어쨌든 손님들을 대할 때도 뭔가 이렇게 한마디라도 더 하고 오늘 오셨어요 이런 스몰 토크를 던지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잘 대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I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럼 인터넷에서 주류가 됐던 MBTI가 뭔지 혹시 아세요? 인터넷상에서는 엠버가 ESTJ였어요. 그래서 저는 TJ? 저도 J인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J는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아니 저희는 P로 합시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웨이드의 MBTI 한번 말해볼게요. 저는 ENFP. 저 ENFP. 저는 ESFP. 아, N인가?
저 좀 반반. 네. 왜 MFP라 생각하셨어요? 그냥 NF가 너무 확실해요. 전 NFP까지가 너무 확실해요. 근데 P도 E도 맞아. 확실해요. 이도 맞아요. 경기장에서 혼자 소리 질러서 응원한다? 이거는 그거 E가 아니고서 할 수 네. 없는 짓이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N이랑 S를 고민한 이유가 사실 그냥 개별적인 요소로 보면 제 생각에도 N 같기는 한데 제가 느끼기에 합쳐서 볼 때 ESFP가 MFP보다 더 외향적이고 맞아요. 그건 맞아. 더 얼굴에 철판을 꺼내는 느낌이라 얘는 더하다고 느껴져서 넘어섰다. 네, 넘어서서 외향성이 엄청나다라고 느껴져서 ESFP 아니면 MFP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한번 N적 모먼트를 키워봐서요. 우리가 만약에 엘리멘탈 실사화 영화를 만드는데 저희 빼미 썸머 네온이 배우로 참여한다면 자, 내가 하고 싶은 나와 가장 닮은 캐릭터가 있다면 어떤 캐릭터일지 한번. 저는 일단 가장 닮은 캐릭터는 엠버고요. 반박할 수 그런 것 없어요. 같아요. 불같은 반박 좀 성격. 해주세요. 반박 안 할래요. 이 되게 먼 미국 땅에서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날 관찰하고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엠버랑 닮아 있었고요. 제가 영화 배우로서 한 번도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자기와 닮은 배역을 하면은 연기가 더 잘 된다고 맞아요. 많은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내 인생에 한 3개월만이라도 웨이드처럼 살아보고 싶어서 세상에. 세상에 정말 안 그러니까, 어울려요. 연기잖아요. 그래서 참여한다면 웨이드도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썸머님은요? 저는 하고 싶은 거는 주인공 하고 싶어요. 웨이드나 누구요? 엠버 상관없어요. 주인공 하고 싶어요. 근데 저를 닮은 캐릭터는 솔직히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뽑자면 저는 러츠? 제가 성격은 만약에 웨이드가 조금 소심했으면 제가 웨이드를 빼다 박았다고 생각할 텐데 근데 웨이드는 저라고 하기엔 너무 외향적이라서 너무 열받아. 차라리 좀 뭔가 그래도 좀 애가 좀 소심해 보이는 러츠가 저랑 닮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역할은 그 구름이 인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제가 그쵸, 영화 그쵸. 보기 전부터 나는 구름이도 좋던데 이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는데 이 구름분이 나중에 엠버가 물속에 들어서 꽃도 보게 해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엠버 웨이드가 사랑에 빠질 때 구름님이 뭐 허가 안 해줬으면은 사랑에 얘는 못 빠졌어요. 그쵸. 그래서 게일 맞죠? 맞아요. 게일.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구름인 게일 역할을 맡아서 명품 조연으로 톡톡히 스틸 더 씬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울리는데? 자, 그럼 다음으로 작품 집중 탐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엠버는 가족의 희망이자 꿈인 파이어플레이스를 물려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녀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는 엠버를 보며 아버지는 엠버에게 기회를 줍니다. 내일 있는 세일을 너에게 맡기고 난 잘 테니 만약 폭발하지 않고 잘 해낸다면 그건 네가 이 가게를 물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드디어 이 기회를 얻은 엠버의 부푼 마음과 달리 세일이라 더 많아진 진상 손님 때문에 몰래 지하실에 들어가서 분노의 불을 터뜨리는 엠버. 그 순간 지하실 수로 파이프에서 균열이 생겨 물이 터져나오며 웨이드가 울면서 등장합니다. 우연히 넘치는 물을 따라 흘러온 웨이드는 알고 보니 시청 조사관이었고 그는 울면서 가게의 위반 딱지를 끊고 폐업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알려주는데요. 자신 때문에 가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엠버는 웨이드를 붙잡으려 하지만 웨이드는 신고를 접수하러 재빠르게 도망칩니다. 불들이 모여 사는 파이어타운 밖에 나가본 적 없는 엠버는 웨이드를 잡으러 처음으로 동네 밖으로 나가는데 만약 엠버라면 웨이드의 첫인상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요? 네, 엠버랑 네, 가장 왜요? 닮은 그쵸, 빼미님부터 궁금하다. 해볼까요? 미친놈이죠. 왜요? 일단 흘러 들어온 것부터가 침입자인데 주거 침입? 네, 갑자기 막 사진 보면서 막 울고 근데 그게 감동해서 울었다가 갑자기 또 딱지를 떼야 된다고 하면서 울고 맞아요. 근데 딱지를 떼면서 본인도 슬퍼서 울고 이러면 뭐지? 이 사람은? 이렇죠. 실제로라면. 저도 좀 비슷해요. 저는
도라인가? 왜냐면 빼미님 말대로 얘가 막 자기는 슬퍼서 막 우는데 울면서 손을 막 딱지를 붙이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약간 모순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고 좀 직업 정신이 진짜 투철한 사람이다. 투철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전 그 부분에서 쟤 뭐야 완전 이기적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걔가 위반 딱지 끊으면서 이번 직업마저 잃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그 위반 딱지 끊는단 말이죠. 그거 끊어서 나는 내 직업을 지금 잃게 생겼는데 자기는 직업을 잃을 수 없다고 위반 딱지를 끊으면서 또 본인은 울어. 맞아, 말도 안 하게. 그게 그래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악의 첫인상이 있다면 이런 만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웨이드한테 엠버의 첫인상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쪽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쵸. 흘러 들어왔잖아요. 의지와 다르게. 근데 와서 보니까 난 내 일을 해야겠어 하고 좀 이제 일에 미친 물처럼 일을 하지만 얘가 막 자기를 쫓아서 따라오고 막 자기 앞에 막 그 마지막에는 오일을 뿌리면서 넘어가 볼 수 있으면 넘어가 보라고 막 화를 막 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웨이드한테 엠버도 얘도 만만치 않은 그러네요. 불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뭔가 퇴근 시간 10분 전에 손님들이 진상 손님이 몰려온 느낌? 연장 근무하는 느낌? 나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어디 빨려 들어갔더니 위반 딱지 끊을 게 30개가 넘고 근데 막 나한테 뭐라고 하고 서로에게 배드배드 첫 인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왜 운명이 또 어떻게 될지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엠버는 웨이드를 따라가지만 이미 신고서는 접수된 뒤였습니다. 엠버의 사정을 알게 된 웨이드는 엠버를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상사인 구름, 게일을 만나러 에어볼 경기장에 같이 가게 됩니다. 엠버는 게일에게 위반 딱지에 대해 말을 꺼내보지만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크게 지고 있어서 화가 난 게일은 엠버를 불덩어리라 부르며 말싸움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때 웨이드는 경기에서 지고 있는 팀의 에이스인 러츠가 야유를 받아 의욕을 상실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응원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러츠는 부모님이 편찮으신 뒤부터 슬럼프를 겪고 있었고 이를 알고 있던 웨이드가 큰 소리로 응원을 해주자 다른 관중들도 따라 크게 응원합니다. 덕분에 러츠는 의욕을 되찾아 역전승을 이루게 됩니다. 기분이 좋아진 게일은 도시에 물이 새는 원인을 찾아 고친다면 위반 딱지를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말하고 엠버는 물이 새는 곳을 찾기 위해 열기구를 만들고 웨이드를 태웁니다. 자신의 불꽃을 이용해 열기구를 띄워 공중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위치를 찾으며 둘은 서로에게 끌림을 느낍니다. 이어 엠버는 자신이 어렸을 적 아빠와 함께 어떤 환경에서도 피는 비비스테리아 꽃을 보러 갔지만 불이라 출입 금지를 당한 속사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웨이드는 눈물이 고인 채 공감하고 이를 본 엠버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뭐를? 사람들한테 공감하는 거 아까도 경기장에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잖아. 난 가게에서 단 한 명의 손님도 공감하지 못하겠어. 멍청하게 자꾸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냥 네가 느끼는 대로 말해봐. 화내는 게 뭐가 나빠서 그래? 가끔씩 내가 화낼 때면 그때 나는 내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럴지도.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느끼는 대로 말해보라는 웨이드. 여러분의 생각은 듣고 싶은데요. 공감을 할 때 필요한 조건이 있을까요? 일단 이 웨이드의 말처럼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집중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웨이드가 F라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자기는 뭔가 이 심성 자체가 이 성격 자체가 남들한테 막 너무 이렇게 이입하고 막 이게 모두 위아더 원 이런 친구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만 말해도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은데 저는 모든 사람이 웨이드 같진 않잖아요. 그쵸. 물론 저도 이 말에는 공감을 해요. 뭔가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공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안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쵸. 저는 자기보다는 좀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엿듣는 게 공감의 조건이
더 부합하지 않나. 그쵸. 엠버가 사실 진상손님 만났을 때 자기의 마음의 소리대로 말했으면은 아유 큰일 나요. 거의 그냥 더 큰일 바로 나죠. 그냥 폐업이에요. 웨이드가 파워 F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워 F라서 이제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고 똑같이 감정이입적인 공감을 해서 웨이드는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공감의 하나의 요소가 감정이입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제 생각에 공감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썸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이해? 약간 역지사지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내 감정, 쟤를 본 내 감정 이 느낌보다는 역지사지가 더 공감에는 맞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빼미는요? 저도 웨이드의 방식은 너무 어렵고요. 그렇죠. 네, 제가 채택하기 너무 어려운 방식이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역지사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안 그러면 그냥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어떤 기분이 드냐고? 오해가 저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말을 하자. 말을 해야 된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내 말을 믿으면 안 하자. 된다. 그러니까 아니, 웨이드는 자기가 공감 능력 지금 탑 티어라 가지고 맞아요. 여유 있는 기만이에요. 소리 하는 거예요. 기만. 맞아. 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비스테리아 꽃을 못 보러 갔을 때 감정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슬펐어 하면 슬펐구나. 아니면 화가 났어를 화가 나고 슬펐구나.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다음 주에 만날 오. 어떤 친구와 비슷한 느낌이. 굉장히 닮아 있는데 이 11월 자체가 지금 빼미님을 위한 달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아니 왜요? 공감에 대해 많은 걸 이제 알아가는. 다음 주에 만날 주인공 아니. 친구랑 방송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공감이 아닌가요? 공감의 한 종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약간 결이 어떤 아니. 느낌이냐면 엠버가 공감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엠버가 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물어보라. 물어봐라.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수문에 구멍이 뚫려 물이 넘쳐 흐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둘은 일단 모래주머니로 구멍을 막아둡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웨이드는 엠버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다음날 둘은 같이 영화를 보고 즉석 사진을 찍고 도시 전망대에서 경치를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데이트 뒤에 엠버는 웨이드를 생각하며 진상 손님들에게 화내지 않고 너그럽게 대하게 되고 웨이드와 함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다가도 파이어플레이스로 돌아오면 함께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부모님은 엠버가 불원소를 만나길 바라고 가게를 이어받길 바라는데요. 아버지는 엠버가 화를 줄인 모습이 웨이드 덕이라는 것은 모른 채 이제 가게를 물려주겠다고 선언을 하고 엠버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물과 불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서로 성격조차도 너무나 다른 엠버와 웨이드잖아요. 이 둘은 어떻게 서로에게 끌리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웨이드는 엠버한테 처음 끌린 게 좀 얼빠가 아닐까. 와우. 아니 왜냐면은 둘이 그러니까 불이니까 핫하죠. 아니 왜냐면은 엠버는 약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웨이드가 맞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는 모습, 그 경기장에서 나는 하지 못하는 거를 해는 모습, 이거에 좀 반한 것 같은데 웨이드는 좀 명백하게 뭔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대뜸 데이트 신청하고 물이랑 놀래?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얼굴 보고 좋아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다가도 마지막에 또 아빠가 돌아가시고 좀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엠버를 만나서 나는 이제 의미를 찾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좀 웨이드한테 엠버가 처음엔 예뻐서 좋아했지만 나중엔 좀 내 삶의 의미를 알게 해준 사람이라 끌린 걸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엠버 게이도 같이 찾아가지고 경기장 티켓도 주고 이놈 다 계획이 있었던. 다 거기부터 플러팅이었나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화의 흐름상 웨이드가 엠버를 먼저 조금 더 크게 좋아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도 받았는데 어떻게 서로에게 끌리게 된 걸까라고 하면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바로 꼭 연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얼굴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둘이 나중에 데이트도 하고 서로 끌리게 된 계기는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본 것 같아요. 나와는 다른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멋있어 보이는 거죠. 나는 못하는 건데 이 사람은 한다. 예를 들어서 그 둘이 데이트할 때 엠버가 막 초록색 광물 되면서 초록색
이렇게 변하고 그걸 보면서 웨이드는 신기하고 엠버는 또 웨이드가 무지개 만드는 거 보면서 신기하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쁘고 멋있는 걸 이 사람이 해주니까 이런 점이 확실히 호감으로 더 크게 이 사람 만나봐도 됐다라는 생각으로 다가온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빼미님은요? 저는 사실 엠버가 웨이드를 좋아하는 거는 너무 잘 알겠는데 웨이드가 왜 좋아하는지는 전혀 추측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엠버가 저 같다 그랬잖아요. 네. 일상생활에서도 약간 이게 연장선처럼 저도 웨이드 같은 사람한테 좀 끌려요. 왜냐면 진짜요? 네, 그러니까 좀 뭐랄까 자기를 좀 희생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희생이라고 안 느껴지고 배려라고 생각하는 그 메커니즘이 너무 신기하고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지? 약간 이런 걸 보면서 좀 인간적인 호감을 많이 갖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반대로 왜 나한테 호감을 쌍방이 될 경우에 왜 나 같은 성격을 저쪽이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너무 다른 사람이라서. 근데 네오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웨이드 같은 성격은 엠버의 장점을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엠버만의. 그래서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엠버 스타일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맞아요. 보고도 왜냐면 엠버가 단점이 훨씬 많아 보이고 제 입장에서는 좀 윈윈하는 연인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웨이드 쪽에서 좀 많이 사랑을 퍼주고 엠버가 이 연애 관계로 인해서 얻는 게 더 많게 끝나는 관계로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쌍방이 되기가 어렵겠다 하는데 웨이드 쪽은 또 이어주잖아요. 쌍방으로. 그렇죠. 그래서 서로 그 속에서 장점을 발견해서 끌리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 반대가 끌리는데 그 안에서 서로 장점을 보면서 확신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연인 관계에서 보통 완전 서로 다른 사람이 좋다. 나랑 닮은 사람이 좋다. 이런 취향이 좀 있잖아요. 그쵸. 저 네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같은 사람이 좋아요. 왜냐면 근데 제가 한마디만 덧붙여도 될까요? 제가 이거를 질문을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다르다는 게 뭐가 다른 건지 좀 생각해봤거든요. 저는 성향은 같은데 성격이 다른 사람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성향은 어떤 거를 추구하는 방향성이에요. 가치관이나 인생의 우선순위 그런 게 성향이고 성격은 그거를 표출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친구보다 연인이 더 우선순위야 하는 거는 성향이고 성향이 다르면 연인보다 친구가 평생 갈 거니까 우선순위지. 이게 성향이 다른 거고 성격은 그러니까 둘 다 연인이 우선순위인데 한 명은 밥을 해주는 걸로 그거를 표현하고 다른 한 명은 돈을 많이 쓰는 걸로 그걸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향은 같고 성격이 다른 사람이 좋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게 좋다고 하면 성격도 성향도 비슷한 게 좋으신 건가요? 일단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확실히 성향이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을 한 게 확실한 것 같고요. 성격은 그런 의미라면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좀 오래 만나고 싶어서 물론 다르면 처음에는 그거에 뭔가 끌림도 있고 더 뭔가 도파민이 분출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기왕이면 오래 가려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장벽이 최대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애초에 같은 사람이 아무래도 좋지 않나. 성향은 그리고 무조건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르면 저는 아예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처음에 끌리는 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나랑 다른 사람이 좀 더 뭔가 뭐지 싶고 좀 도파민이 나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도 네오님 말씀대로 결국에는 비슷한 사람과 더 오래 연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격적인 부분도? 그쵸. 그리고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원래 사람이 원래 사람이 비슷한 사람한테 끌리는 게 이론적으로 맞대요. 그래요? 네, 다른 사람보다
비슷한 사람한테 끌리는데 다른 사람이 반대에 끌려. 이거는 뭔가 공통 베이스를 크게 하나 두고 근데 다른 사람한테 끌리는 거래요. 아예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끌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화가 나죠. 쟤 뭐야? 보기만 해도 자, 그럼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며칠 뒤 모래주머니로 막았던 구멍이 다시 뚫리자 엠버는 모래를 불로 녹여 유리로 바꿔 구멍을 막습니다. 이후 게일의 최종 연락을 기다리기 위해 웨이드의 집으로 간 엠버는 감성적인 웨이드의 가족과 만나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러던 중 게일로부터 위반 딱지를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날 엠버는 웨이드에게 사랑 고백도 받고 웨이드의 어머니로부터 먼 곳이긴 하지만 세계 최고 유리 디자인 회사 인턴십을 제안받기도 합니다. 엠버는 웨이드와 함께하고 싶다는 상상을 하고 인턴십이라는 기회에 설레야 하다가도 결국 억지 웃음을 지으며 집으로 향합니다. 화가 난 듯한 엠버를 따라 나온 웨이드에게 엠버는 괜히 화를 내는데요. 솔직히 나 가게를 물려받기 싫은 것 같아. 이제 됐어? 웃긴 게 뭔지 알려줄까? 내가 어렸을 적에 난 푸른 불꽃에다가 언젠가는 아빠 가게를 물려받게 해달라고 빌었어. 이 가게는 그분의 꿈이니까. 하지만 내가 진짜로 뭘 하고 싶었는지는 나 자신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왜냐면 내 마음 한켠에선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부모님의 큰 희생에 자식이 보답하는 방법은 자신도 똑같이 인생을 희생하는 거니까. 같은 시간 물을 막아놨던 유리기둥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엠버가 완전 좌절을 한 상황인데요. 이 엠버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웨이드가 아니라 저희가 엠버에게 위로를 해준다면? 이 장면이 바로 제가 ESTP-T라고 느꼈던 부분인데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랑 끝에만 다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말이. 부모님의 희생에 자식이 보답하는 방법은 자신도 똑같이 인생을 희생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은영 선생님이 놓아질 말입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희생을 통해서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독립적으로 멋진 객체로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부모님을 사랑해서 부모님에게 필요한 거를 줄 수 있을 때 그게 보답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내 인생만 멋지게 살고 부모님은 나 몰라라 이게 뭐 보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님과 계속 이야기도 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경험도 쌓고 이렇게 하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부모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해가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 거를 일단 먼저 찾고 그거를 또 통보식으로 하면 조금 예의가 없잖아요. 왜 내가 이걸 하고 싶은지 어릴 때부터 나는 이런 마음이었고 이렇게 했는데 아빠 내가 꿈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제가 두 분의 희생에 이렇게 보답을 하는 게 예의 없는 건 아니겠죠?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세요. 그러면 어느 부모님이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약간 줏대 있게 솔직하게 말해라. 솔직자. 이 엠버 거의 뭐 엠버를 빼다 박은 사람이 그러니까요. 말을 해서 정답을 실사화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 들으면은 엠버는 펑 터질 수도 있어요. 너무 똑같으니까 자기 잘 알아버려서 뭔가 이게 부둥부둥 못 해주잖아요. 이제 부둥부둥 해주실 수 있는 두 분이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부둥부둥 못하겠어요. 보면서 엠버 진짜 와이라노 이런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이거를 왜 웨이드한테 말하고 있냐고요. 왜 웨이드에게 약간 화풀이하는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웨이드라면 전 부둥부둥 못 해줬을 것 같은데 웨이드는 잘 부둥부둥 해주더라고요. 영화에서는. 근데 저도 엠버한테 정신 차려라. 지금 여기서 너가 주저앉아서 그렇게 화내고 있으면 달라질 게 없다. 라고 하고 저도 결국 같은 기조의 말을 하겠죠. 자기가 너가 재미없어서 그렇게 가게를 물려받은 실은 이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가게도 물려받을 수 없고 꿈도 제대로 찾을 수 없다. 너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일단. 저도 이렇게 말을 해줄 것 같아요. 저는 엠버가 계속 하는 말이 왜 나는 착한 딸로 살지 못할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난 착한 딸이 아니야.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엠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착한 아이로 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웨이드네요, 웨이드. 따뜻해. 세상에. 아니 왜냐면은 부모님한테 착한 자식이 어딨고 나쁜 자식이 어딨어요. 다 부모님 눈에는 착한 자식인데 막 진짜 막 폐륜적인 일을 저질. 암만 그래도 범죄자도 엄마는 자기 자식을 감싸주는데 얘가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지금 K 장녀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이 처음 여기 와서 모든 걸 일군 부모님을 위해서 이 첫째 딸 내가 이 희생에 효도해야 돼, 보답해야 돼, 이 기대에 부응해야 돼. 이게 이 병이에요.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그 좀 부담감을 내려놓고 너무 이렇게 그거에 얽매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완전 저격형 위로네요. 너 이미 착한 아이야. 그만하면 됐어. 이런 느낌? 말투가 왜 이렇게 김희애 선생님 같아. 엠버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어떤 위로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일단 저는 꼴등일 것 같으니까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날 엠버를 찾아간 웨이드는 엠버를 공기 방울 속에 넣어 물에 잠긴 비비스테리아 나무를 보여줍니다. 돌아오는 길에 엠버의 불이 공기 방울과 닿으며 위기에 처하지만 다행히 무사히 공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후 둘은 용기를 내어 서로 손바닥을 맞대보게 되고 한쪽이 사라질까 걱정했던 것과 달리 둘은 깍지를 낀 다음 서로를 안을 수 있게 됩니다. 달달한 분위기도 잠시 엠버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웨이드를 거절한 채 가게로 돌아갑니다. 가게를 물려받는 날 엠버를 붙잡기 위해 찾아온 웨이드의 말실수로 인해 아버지는 엠버가 파이프를 터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엠버에게 실망을 하고 가게를 물려주는 일을 취소합니다. 엠버는 아버지에게 어떠한 진심도 말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문을 막아주던 유리도 파괴되어서 엠버네 가게가 있는 파이어타운 쪽으로 물이 들어와 물난리가 나고 엠버는 마을 사람들과 가게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를 도와주러 온 웨이드는 엠버 대신 자신을 희생하는데요. 엠버, 난 후회하지 않아. 넌 다른 사람들이 평생을 찾아 헤매는 걸 내게 줬잖아. 하지만 너 없인 나도 안 돼. 이제서야 말해서 미안해. 널 사랑해 웨이드. 네 빛이 일렁일 때 정말 좋더라. 잠시 후 파이어타운에 물이 다 빠지고 엠버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웨이드를 사랑했었다는 것과 가게를 물려받는 것은 자신의 꿈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역시 자신은 너 자체가 꿈이라고 말하며 엠버를 존중해 주는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수증기로 변했던 웨이드는 눈물을 흘리며 물방울로 모여 다시 나타나게 되고 엠버와 재회합니다. 이후 파이어플레이스는 단골에게 주인을 물려주고 엠버는 부모님에게 축복을 받으며 유리 디자인 인턴직을 하기 위해 웨이드와 함께 멀리 떠나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대토론장을 열어볼까요? 이거 보세요. 꿈이라고 너 자체가 꿈이라고 말하면 엠버를 존중해 주시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그 뒤에 T가 뭐죠? 민감형? 네, 민감형이 맞나 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당연한 건데 아버지가 이렇게 쉽게 엠버한테 따뜻한 말을 해줄지 사실 몰랐어요. 한 번은 호통을 치거나 그래도 어떤 가게인데 약간 이럴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을 저도 내내 하면서 봤는데 마지막에 이 아슈파 아빠가 엄청 따뜻하게 말해줘서 제가 다 이렇게 착하게 말해준다고? 이런 감동을 좀 받은 장면이었어요. 이 결말 완벽한 해피엔딩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그렇죠. 유리 디자인 인턴직을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인생에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생기겠구나. 이쯤에서 끊는 게 해피엔딩으로 끊을 수 있는 타이밍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 봤는데 두 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이 마지막 장면을 볼 때 진짜 오열을 했는데 여기서 우셨어요? 웨이드가 됐네. 쭉 안 오다가 안 울다가 이 마지막에 이 둘이 이제 떠나려고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아슈파한테 절을 하잖아요. 절을 올리잖아요. 맞아요. 엠버가. 근데 아슈파가 그걸 보더니 절을 받아주잖아요. 근데 아슈파가 이 파이어랜드를 떠나올 때는 그쵸. 자기의 아빠가 절을 안 받아줬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딸은 자기한테 절을 올리고 그걸 받아주고
이게 얼마나 슬퍼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진짜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울었거든요. 근데 울고 저 이 뒤에 내용이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울자마자 영화가 끝나서 사람들이 다 일어나길래 급하게 하품한 척 눈물을 닦느라 좀 힘들었었는데 저는 되게 꽉 막힌 해피엔딩이라서 좋았어요. 디즈니 특유의 엔딩이라고 생각. 디즈니인가 이거? 픽사니까 뭐 친구죠. 디즈니 픽사. 생각을 하고 웨이드도 같이 떠나잖아요. 어쨌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웨이드가 이 시청에서 일을 하면서도 뭔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좀 아빠가 돌아가신 뒤 방황을 막 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웨이드도 엠버를 따라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더 넓은 세계로 나가면은 더 자기가 어떤 사람, 어떤 물인지를 알게 되지 않을까. 세계관 엄청 열심히 지켜주시네요. 귀여워요. 따스하다. 저는 그 웨이드가 함께 따라가는 장면을 보면서 엠버를 위해서 웨이드가 저기까지 따라가 주는구나. 대단한 희생인데? 라고 아니죠. 저는 보는 측면이었어요. 웨이드 입장에서는 이제 사랑을 얻은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엠버를 내 꿈은 너야 엠버? 엠버 내 꿈은 얻어버렸다. 너야. 빛이 일렁일 때 좋다고 했잖아요. 너무 예쁜 대사 아니에요? 둘의 사랑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 아까 큰절을 올리는 거 저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제 반응은 좀 박수 쳤어요. 이거지? 이거지. 정말 이보다 완벽한 엔딩일 수 없다. 근데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인데 그 포인트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저희가 이 비하인드에 대해서는 오늘 많이 말을 안 했는데 이게 픽사 작품이긴 하지만 이민하신 한국계 맞죠. 감독님이 그쵸.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애초에 이제 엠버라는 인물조차 약간 이민 온 거잖아요. 그쵸. 이 엘리멘트에 한국적인 큰절이라는 게 사실 한국적인 요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감흥을 느꼈을까 궁금해하면서 봤는데 한국인들은 진짜 이거 감명 안 받을 수가 없어 이 장면에서.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큰절이 가진 의미가 좀 역사가 알죠. 깊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적재적소에 한국적인 걸 배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뒤에 거의 바로 끝나는데 배웅할 때 엠번을 가족은 정말 한국 얘기를 보낼 때처럼 하지만 웨이드 가족은 계속 울어요. 맞아요. 엄마 아빠 사서 다 웃는데 그래서 여기는 또 재밌는 포인트도 있네 하면서 웃으면서 잘 봤던 것 같고요. 결말 일단 가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가서는 뭐 그런 힘든 현실에 대해서는 저는 애니메이션 보면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연출자의 관점으로 완전 그니까요. 보셨는데요? 연출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엘리멘탈. 그러면 평점 어떻게 매기실 건가요? 7점이요. 네? 왜 7점이죠? 사실 애니메이션 중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리고 제가 N 회차를 진짜 안 하는데 이거는 보고 그 다음날 또 봤어요. 2번 영화관 갔어요? 네, 2번 갔어요. 한 번 너무 친구랑 좋았겠다. 보고 집에 와서 제가 하도 좋다고 막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니까 엄마가 그거 듣다가 본인도 보고 싶다고 해서 그럼 엄마 내일 당장 나랑 또 보러 갈까? 해가지고 2번 봤어요. 와, 영화비 비싼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좋은 이유는 일단 뭐 이민, 인종, 성별, 성격 이런 거를 되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많아서 애니메이션인데도 그런 부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2번 보니까 이제 내용을 아니까 저 디테일을 좀 봤거든요. 엠버 캐릭터가 불이잖아요. 그래서 앞머리가 불꽃이거든요. 근데 코가 초예요, 초. 진짜요? 계속 이렇게 초예요? 계속 올라와요, 뭔가. 그리고 웨이드도 앞머리에서 물이 이렇게 분수처럼 계속 나오거든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게. 너무 귀엽죠. 그렇죠. 이 디자인 팀까지도 찬양하게 된 혹시 물불 게임 좋아하셨었어요? 파이어보이와 워터걸. 그때부터 시작된 한결같은 취향? 이 감독님이 그 게임을 하다가 그러니까요. 감명을 진짜요? 받아서 아니 진짜 아니야. 그럴 수도 있다. 한국 계시니까 혹시 예. 하지만 3점이나 뺀 이유는 픽사의 미래를 믿습니다. 더 좋은 작품을 가져올 거라 와. 믿고. 채찍이네요. 어떻게 너네- 보면은 엄청 칭찬인데요, 그렇죠? 너네 더 할 수 있어. 더 가져와. 10점
채워와봐 이거네요. 썸머님은요? 저는 8점인데요. 오. 저는 일단 영상미 이거 하나만으로 볼 아. 가치가 충분한 영화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맞아요. 너무 그 영상미 음. 자체가 너무 예쁘고 이 엘리멘트 시티도 너무 잘 맞아. 구현을 했고 이 물이랑 불을 이 질감이라 하나요? 이걸 표현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웨이드 볼 때마다 볼을 만져보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 물, 근데 맞아요. 몰캉몰캉한 어. 배를 한번 진짜 찔러보고 싶어서 인형이 나오면 사고 싶어요. 근데 진짜 물로 만든 인형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베개 마냥. 그래서 영상미가 너무 예쁘고 OST 당연히 너무 좋았고 서로 다른 반대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낸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맞죠. 전 두 분 사이에 7.5점 할래요. 아 왠가요? 왜냐면 저는 영화를 볼 때 높게 평가하는 요소가 이 세계에 얼마나 내가 빠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영화관 와서 여기 영화 보러 왔다. 네온으로서 영화를 보러 왔다가 아니라 나 여기 이 세계에 들어온 것만 같아. 이런 느낌을 받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사실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7점 아니면 8점 그 정도인데 이제 이런 비슷한 영화인 뭐 인사이드 아웃이나 그 주토피아 이런 영화보다는 재밌었어요. 왜냐면 인사이드 아웃 보면서 가슴을 팍팍 쳤고요. 아우 답답해 미치겠네 싶었고 그 다음에 주토피아는 이제 뒤에 갈수록 약간 무슨 막장 드라마급 전개가 좀 맞아요. 있네? 요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힐링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그냥 한국적 요소가 너무 많아서 익숙해져 버린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요소가 많아서 7점보다는 높게 7.5점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엘리멘탈 영화 포스터를 보면 가장 가운데에 세상은 반대에 끌린다라고 적혀 있어요. 웨이드가 엠버에게 보여준 모습처럼 어쩌면 공감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능력이 아닐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누구나 이름은 들어본 스테디셀러 아몬드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일치월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